희귀신 통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사주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연주가 무엇을 의미하고 월주는 뭐, 일주는 뭐, 시주는 뭐 이것을 대충은 알으셔야 사주풀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책은 85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85쪽. 자, 책 85쪽에 보면은 음, 각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지금 개략적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사주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주는 이 연주를 제대로만 보시면은 여기에는 조상, 내 조상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예를 들어서 무슨 벼슬을 했는가, 그게 다 나와요, 연주회가.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은, 이 조상이 어떠했는가가 이게 연주회가 나옵니다, 연주회가.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시기, 그러니까 초년기가 어떠했는가가 이 연주에 나옵니다, 연주에. 다음에 또 하나가 가업, 음, 가업이 이 연주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시려면은 여기에서는 잘 안 보여요. 여기 책에서는 잘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기에가 나옵니다. 여기에가.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민속사주 풀이학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책 넘기면서 읽어보시면은 그냥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공부를 안 시킵니다. 민속사주 풀이하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연주에. 자, 그리고 여기 연간해가 이게 이제 아버지 궁이라고 그래서 부궁이라고 그래요. 부궁. 여기가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 자리가 여긴데 여기가 만약에 이 공망을 깔고 있다. 공망. 공망이 해필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덕이 없어요. 덕이. 아버지 덕이 없다고요. 나한테. 이 사주가 내 사주인데 여기 연주에 여기에 연지에 공망이 있으면은 아버지 덕이 없어요. 전혀 네, 아버지 덕이 전혀 그러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덕도 없을 들어볼게요. 뿐더러 천연덕, 가업덕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연주는 무엇을 의미하신가 대충 이해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임, 임인이라고 봅시다. 이민 일생이에요. 예. 자, 이민 일생은 공망이 뭔가요? 공망. 만세력에서 공망을 얼른 찾아보세요. 이민의 공망은 진사입니다. 진사.
진사.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인이나 지인이나 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합창방에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지금 공부해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 자리가 공망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아버지가 별로 덕이 없이 이렇게 자랍니다. 아버지 덕이 없이. 다음에 이제 월주 봅니다. 월주. 자, 월주. 자, 월주에 여기 간에는 형제궁입니다. 형제궁. 형제를 보는 자리예요. 형제. 형제가 어떠겠다. 요 밑에 지혜는 이거는 엄마궁입니다. 엄마궁. 모궁입니다. 모궁. 그리고 이 전체를 보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청소년기를 봅니다. 청소년기. 청소년기를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그게 여기 월주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여기에 용이 있거나 희신이 있거나 그러면은 덕이 있이 자라고 부모 덕이나 형제 덕이 엄마 덕이나 형제 덕이 있으이 자랐고 체나 귀신이면은 좋게 자란 것이 아니죠. 다음에 이제 일간을 봅니다. 일간. 일주. 자, 일주에 여기 간, 요거 자체가 나 자신을 말해요. 그러면은 요 밑에 깔고 있는 거 요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요거는 배우자 꿈을 말합니다. 배우자. 배우자. 예를 들어서 임인, 임인이죠. 임인. 근데 어, 임하고 인하고의 관계를 봅시다. 관계. 임은 수예요. 자, 임은 수고 인은 뭡니까? 인묘진, 인묘진, 봄의 목이에요, 목. 자, 사계절로 나누면은 요게 봄이죠. 봄, 여름,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 자, 봄의 3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봄의 3계절. 봄의 3계절을 우리가 인묘진이라고 그럽니다. 인묘진, 인묘진. 여름의 3계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름은 사오미가 되죠. 사오미. 가을의 3계절은 신유술. 겨울의 3계절은 해자축. 이렇게 해서 1년 12달이 가는 거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그래서 봄은 임묘진에 해당되고 이 임묘진이 지지입니다. 지지. 그럼 천간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봄에 천간에 나타나는 것은 가불목이죠. 가불목. 가불목이 나타납니다. 자, 여름에 사오미 이 3계절 동안 천간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병정화죠. 다음에 가을의 3계절 신유술이죠. 신유술. 신유술 3개월 동안 천간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납니까?
경신금이 나타나죠. 자, 겨울의 삼계절, 해자 축이죠. 자, 해면은 입동, 자면은 대설, 축이면은 소한, 이렇게 해서 겨울 삼계절이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겨울의 삼계절 동안에는 임수하고 계수가 천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엄마는 물어봐. 화장실 물어보는 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우리가 달력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자, 봅시다. 봄이 되면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봄. 봄이 되면은 입춘부터 시작하죠, 입춘. 자, 입춘. 봄에는 입춘부터 시작합니다. 이 입춘이 언제 들어옵니까? 보통 양력 2월 4일 내지 5일 정도면은 입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 해가 시작되고 새 달이 시작돼요. 기준은 입춘이에요, 입춘. 새해, 새 달이 시작되는 것이 입춘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12절기로는 인월입니다, 인월. 이 입춘이 인월. 다음에, 입춘 다음에 이제 뭐가 옵니까? 절기로는? 경칩이 오죠, 경칩. 자, 경칩이 두 번째 이제 오는데, 이 경칩이 오면은, 달로서는 묘월입니다, 묘월. 다음에 청명이 오죠, 청명. 자, 그렇게 해서 봄이 끝나죠. 자, 청명이 오면은, 아니, 입춘, 경칩, 청명. 그 다음에 인묘, 진월입니다, 진월. 진월. 그렇게 해서 봄이 끝나가죠. 이게 봄의 삼계절. 다음에 여름이 오면은 뭐가 옵니까? 맨 먼저. 입춘이 오듯이 입하가 옵니다, 입하. 자, 입하가 오면서 이제 여름이 들어섰다는 것이에요. 이 입자가 들어설 입자 아닙니까? 들어설 입자, 하가 여름 하자. 입하라는 것은 여름이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하가 오면은 이게 4월입니다. 4월. 임묘진 사오미 할 때 4월. 우리가 말하는 넉사의 4월이 아니에요. 4월이 오고 그 다음에 입하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망종이 옵니다. 망종. 자, 망종이 오면은 이 망종은 무엇하는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 공부를 조금 해두셔야 돼요. 네. 망자가 이와 같이 쓰는데 여기에가 이와 같은 것이 이게 풀초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까끄레기 망이라고 합니다. 까끄레기. 우리가 이 망종 무렵이 되면은 이삭이 익어가는 이삭이 익어가는 곡식이 있어요. 무슨 곡식입니까? 지금이야 별로 안 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반드시 이것을 했어야 됐어요. 왜? 여름에 먹을 거 살 것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하고 밀. 이게 이 망자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리하고 밀에는 이와 같이 열매가 달려 있지만은 여기에가 이런 까끄레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까끄레기. 이게 살에 붙으면은 굉장히 끄럽습니다. 그리고 가려워요. 따갑고.
그래서 까끄레기라고 합니다. 까끄레기. 그 다음에 씨앗 종자. 씨앗 종자. 그래서 까끄레가 있는 씨앗이 익어간다 해서 망종입니다. 이 계절이 오면은 5월입니다. 5월. 숫자로 5월이 아니고 4, 5미 할 때 5월. 다음에 소서가 옵니다. 소서. 소서. 소서는 작은 소자를 쓰죠. 작은 소자. 작은 소자에 더이 서자를 쓰는데 그러면 작은 더이라는 뜻일까요? 더이가 조금 약한 더이. 소서 다음에 대서가 오죠. 대서는 무지한 큰 더위. 이게 아주 매우 더운 더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절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절기에 나오는 소자는 작은 고추가, 작은 고추가, 홍기장 원장님, 우리가 작은 네, 고추가 뜬다고 그랬습니까? 맵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매운 더위라는 뜻이에요, 매운 더위. 그래서 이 소서 무렵이 오면은 아주 몸이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됩니다. 그 다음에 대서가 오죠. 대서는 이미 소서에서 맛을 봤기 때문에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온 세상이 널리 덥다는 뜻이지, 크게 덥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자, 그래서 임망소, 망종, 소서. 이것이 4, 5, 미월입니다. 미월. 이렇게 해서 여름이 가죠. 다음에 가을이 오면은, 이제 뭐부터 올까요? 가을이 오면은, 입, 추, 추. 추, 자, 가을이 왔다는 거예요. 입추. 이게 봄이 왔다는 것이 입춘, 여름이 왔다는 것이 입하, 가을이 왔다는 것이 입추, 겨울이 왔다는 것이 입동. 그래가지고 절기가 이제 진행이 되죠. 자, 입추가 이것이 이 신월입니다. 신월. 신자가 천간의 신자도 있고 지지의 신자가 있는데 지지의 신자는 요 신자죠. 자, 요 신월이 되면은 입추가 됩니다. 다음에 백로, 하얀 이슬, 풀잎 끝에 영롱한 이슬이 맺히는, 하얀 이슬이 맺히는 그 시기, 그게 6월입니다. 6월. 숫자로 6가 아니고 가을에 깊어가는 유자입니다. 자, 이 6월이 되면은 백로가 옵니다. 백로. 자, 그 다음에 백로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한로가 옵니다. 한로. 이 한로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하도 이 운동화 같은 것이 물이 스며들지 않게 좋게 나와서 괜찮지. 옛날에는 아침에 시골길을 걸으면은 풀잎 끝에 아주 차가운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이 시렵습니다. 발이. 그래서 아주 차가운 한자 한로, 이슬로자. 차가운 이슬이 맺혀 있다 해서 한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는 술월입니다. 술월. 신유, 술. 그래서 가을이 가고. 다음에 겨울이 오면은 이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입동이 옵니다. 입동. 자, 입동이라는 겨울이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해월입니다. 해월. 다음에 겨울의 두 번째 달이 자월입니다. 자월. 자월에는 대설입니다. 대설. 대설. 대설이라는 것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대설 무렵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다음에 에, 축월. 이 축월이 되면은
이제 겨울이 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 추위입니다. 마지막 추위가 무슨 추위입니까, 여러분? 소환이죠, 소환. 소환 대안이죠. 근데 소환이 더 춥습니까? 대안이 더 춥습니까? 대안, 아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환은 작을 소자지만 여기서는 매서울 소자입니다. 소환 무렵에 대부분이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리고 대안이 지나면서 이제 봄이 찾아옵니다. 자, 이와 같이 사계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이 임에서는 임하고 인하고 관계는 임은 수예요, 수. 해자축 나타나는 천간이고, 자, 인은 임묘진 봄에 나타나는 천간이기 때문에 이 인은 무엇으로 보면 되겠어요? 갑을목으로 변환시키면 됩니다. 갑을목. 갑이나 을, 목. 자, 그러면 수하고 목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수하고 목하고의 관계. 수생목, 수생목, 수생목에서 수가 목을 도와줘. 살리는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목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싹 빨려가 버려요. 어디로? 수생목으로 기운이 싹 빨려가 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안다 하면은 이 사람의 자신하고 그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거예요? 내 기운이 뺏기는 거. 배우자한테 싹 빨려간다. 즉, 배우자를 떠받들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를 보는데, 이거는 나 자신, 요거는 배우자. 이제 이렇게 보고,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기가 현재 또는 중장년 시기가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 중장년. 중장년이라 하면은 보통 30대에서 50대 정도. 그 사이가 여기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시주. 여기가 시주죠. 자, 이 시주는 이게 이제 이 전체가 자식궁입니다. 자식궁. 자식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봤는데 여기에가 절이 있다. 절. 자, 끊어질 절자입니다. 이게 뚝 끊어질 절자. 절이 있다 그러면 뭐가 뚝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뇌가 끊어져. 자식이 뚝 끊어졌다. 만약에 여기가 절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더라도 겨우 딸이 한 명 있거나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오래 못 삽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어느 때 가냐면은 이 자식의 사주를 이제 태어나면은 풀어보겠죠. 그 절대운에 들어오면은 이 절대운에서 이 자식이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날이 나와요. 풀어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절이 오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자식을 절에다 보내버렸어요. 절. 또 먼 멀리 사는 친척한테 양자로 보내버렸어요. 왜? 내가 데리고 살면은 자식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데. 그러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양자로 보내거나 절에다가 동자성으로 보내버리고 그랬죠. 자, 그것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절이고 이 공망이 여기에도 있다 그러면 절과 공망이 있으면은 거의 확실해 버려요. 거의 확실. 아까 이게 이민의 공망이 뭐였습니까? 진사였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진이나 사가 있고 절이다 그러면은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해. 그렇게 되면은
자식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마칠 정도가 되면은 거의 절이 찾아옵니다. 죽을 때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버려요?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유학. 멀리 유학을 보내서 떨어져서 살면은 그게 작용을 안 해요. 여기가 작용을 하려면은 같은 나라, 같은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버리면 괜찮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막을 수도 있다. 공부만 하면은 막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식궁도 되고, 노후도 됩니다. 노후. 나의 노후. 나의 노후가 어떻게 풀리겠는가. 그것도 되고, 여기가 직업궁도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아니고, 직업궁도 된다. 그것을 머릿속에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자, 아버지의 별. 아버지. 아버지의 별은 요거는 관성을 봅니다. 관이라는 게 뭡니까? 관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나라 아닙니까? 나라, 정부, 법 이런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는 이 관을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인인데 이 임의 관이 뭡니까? 관. 임수의 관이 뭡니까? 관은 나를 찍어 누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를 찍어 누르는 것이 뭐가 찍어 누릅니까? 토, 극, 수에서 토가 찍어 누릅니다. 토. 자, 그래서 무토나 기토가 관이에요.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이 무토나 기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 되겠어요? 이 무토나 기토를 가지고 관을 보면 된다. 관이 어쩌겠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떤 작용을 하겠는가? 또 여성이라 하면은 여자라 하면 이 사주가 여자 사주라 하면은 관은 남편을 말한다. 남편. 왜? 지금이야 여성들이 조금만 노래 가면은 뭐 먹고 사는 것이 남자들보다 더 셌죠. 더 많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남편 아니면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남편을 관으로도 봤어요. 다음에 이제 엄마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 엄마의 궁은 나를 낳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죠? 그러면 나를 낳아주는 육신이 있다, 육신. 그게 뭡니까? 이 수를 낳아주는 육신이 뭡니까? 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금생수에서 금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이 인수가 됩니다. 인수라는 것은 결국 가정에서는 엄마를 말해요. 왜?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 하면은 나를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 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의 선생님이 인수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넓혀서 볼 수 있는 이 실력을 좀 기르셔야 돼요. 다음에 에, 나한테 이 배우자, 남자라 하면은 배우자 처가 있죠. 처 안에 처가 있죠. 이 처를 이 육신에서는 뭘로 보냐면은 재성으로 봐요. 재물로 봅니다. 재물.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를 잘 얻어야 여자를 잘 얻어야 집구석이 흥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혼자 남자 혼자 아무리 잘하고 해봐야 돈이 안 모아요. 돈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혼인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혼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집이 이제 막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재성입니다. 재성. 이 임수의 재성은 뭡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찍어 누르는 것이 무엇을 찍어 누릅니까? 수극 화가 되죠. 화. 자, 화는 병화하고 정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 정화가 여기 어디 있으면 이게 재성입니다. 재성이면서 19세기 안에도 되고 또 내가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회사의 직원들이 재성입니다. 왜? 직원들이 그 움직여줘야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형제는 나하고 똑같은 비견 겁재가 되겠죠. 비견이나 겁재가 형제가 됩니다. 형제. 자, 그리고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자식들이. 내가 젊어서야 자식들은 재나 식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 활동을 못해. 그럼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활동을 못할 때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자식한테 의지하죠. 그래서 내가 늙으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관이 자식이 됩니다. 젊어서야 자식이 나를 보호 안 하죠. 내가 보호해주죠. 그래서 내가 보호해주니까 재로 볼 수도 있고 식신상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자라 하면은 식신상관이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이게 여자 사주면서 식신상관이 있는데 식신상관이 딱 보니까 체나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면은 얘를 잘 낳겠어요? 얘 낳기가 무척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들어. 딱 사주에 보니까 이게 여자 사주인데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서 체도 되고 귀신도 돼요. 그러면 얘 낳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체나 귀신 아닙니까? 그럼 여자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 자식인데 해필 다음 달에 애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식신이나 상관이 나타나요. 식신이나 상관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체면서 귀신이네. 그러면은 애 낳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예 병원으로 그냥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얘가 무통 분만할 수 있는 침이 있어요. 침법이. 그런 것을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침을 미리 놔버리면은 그냥 쑥 빠져나갑니다. 얘가 무통 분만이 쭉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주를 훑어본 것을 이제 가지고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사주 하나 불러주실 수 있는가요? 자, 누구라도 좋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좋고 다 좋으니까 아무나 하나 불러줘 보세요. 사주를. 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사주풀이. 없으시면 제가 부를까요? 자, 지금 통변을 하겠습니다. 통변이라는 것은 사주풀이의 마지막 적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줘 보세요. 병자년, 경자년, 예, 병입니까? 경입니까? 병, 병, 불, 병, 병자년. 예, 자, 병자년, 또, 신축월, 기축월, 신, 신, 신축월, 예,
제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아니요. 저기, 뭡니까? 여기 스피커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 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예. 예, 신축. 신축, 신축월. 다음엔 예, 일은 임신, 임신, 임신일, 임신일. 임신일. 신은, 또 신축. 네? 또 신축이라고, 신축. 신축, 월주랑 똑같아요. 예, 월주랑 똑같아요. 신축시, 예, 예, 신축시. 자, 이렇게 사주가 나왔으면은, 사주는 여러분들이 이게 세우려고 하면은, 이게 사주 수에 세우는 것도 또 며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빼버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라고 그럽니다. 연월일시만 하면은, 원광만세력이라고 있어요. 원광만세력. 거기에 들어가서 이 원광만세력이 공짜입니다. 그냥 깔아놓고 연월일시 치고 나오면은 이게 딱 이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걸 권장하지. 일일이 그냥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사주 보러 오는 사람이. 이거 푸는 시간에 그냥 가버려요, 집에. 뭔 저런 초짜가 있냐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만세력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따따닥 때리면 다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은 이제 여기서 또 시작하셔야 돼요. 그 만세력 프로그램 보고 이거 풀다가는 완전히 망조입니다. 망조.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예 무시를 하고 여기서 보라고 그럽니다. 자, 나가 뭡니까? 나가. 여기서 이것이 임수가 나예요. 그러면 임수가 무슨 월에 태어났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날에 태어났어요? 축월에 태어났죠. 축월. 축월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계절입니까? 겨울, 해자축, 겨울의 추, 막바지. 가장 추운 소환대한 그 무렵의 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수가 어떠겠어요? 물입니까? 얼음, 무엇입니까? 얼음.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 아주 꽁꽁 원 남북국의 얼음덩어리. 그래서 이 임수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해자축 겨울에 이게 얼음이니까. 겨울에 얼음이니까 힘을 몽땅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이 만세력 제가 만들어 놓은 책에서 이제 봅니다. 힘의 세계를 봅니다. 12운성을. 자, 임수가 초월에서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쇠. 쇠라는 것은 걸록 제왕을 지나고 이제 퇴직당한, 퇴직을 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 60대 정도가 될 거예요. 우리 나이로 치면은. 그때 이제 몸이 약간 이제 움츠러들죠. 4, 50대 같이 펄펄 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이제 움츠러듭니다. 그것을 쇠라고 그럽니다. 자, 쇠면서 이 임수하고 축은 토입니다. 토. 오행에서는 토예요. 그래서 이 임수하고 축토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네? 토극수를 하니까 토국수. 이 토가 이 수를 찍어 누르죠. 사주에서 찍어 예, 누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관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축에 해당하는 이 얼음을 몽땅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엄청나게 많은 얼음 덩어리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하겠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음이지만은 오행에서는 이게 축토입니다. 토. 그러면서 토극수하니까 이게 관이에요. 자, 여러분,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높은 벼슬을 말해요. 벼슬. 자, 벼슬은
사람이 갖추고 다녀야 알아봐 줍니까? 아니면은 거지같이 이렇게 하고 다녀도 저 사람이 높은 벼슬에 있다. 그래서 알아봐 줍니까? 꾸며야 돼요. 꾸며야 돼요. 꾸며야 돼. 그래서 관은 이 지지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를 않아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천가. 천간에 있어야 알아봐 줍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지지에 있으면은요, 이제 별로 쓸모없는 관이에요. 관직에 높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준다니까. 그게 이 사주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임수가 신에서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또 내려다 봅니다. 자, 내가 신월에는 무슨 힘을 가지고 깔고 있는가? 무슨 힘이에요? 임수가 신월에는 장생입니다. 장생.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무슨 힘이에요?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힘이에요. 자,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장생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구나 이뻐하죠. 자, 엄마 젖을 부르고 있는 애가 이렇게 엄마가 안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우르르 까꿍하고 하나 과자라도 하나 주고 싶고 이렇게 누구든지 이뻐하는 것이 장생입니다. 아닌가요? 엄마 젖꼭지 물고 있으면 예쁘지 않는가요? 그냥 미웁습니까? 예뻐요. 무조건 이뻐죠. 그래서 이 장생을 이렇게 깔고 있으면은 누구나 이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자, 월지에서 나타나는 이 힘의 색이 쇠. 약 60대 이제 직장 생활을 끊어지고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시기. 이 시기가 요것이 천성입니다. 천성. 그 사람의 천성이에요. 천성이라는 것은 평생 가는 성격을 말해요. 자, 천성이 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성격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격을 보는 것입니다. 천성이 쇠이기 때문에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이끄는 이 그런 기운이 있어요? 아니면은 뒤로 숨는 기운이에요. 이 쇠라는 것은. 뒤로 숨네. 쇠라는 것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피동적, 수동적,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것을 쇠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나서는 능동적이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기운이 없어요. 항상 뒤로 물러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그 학습 장소가 있어요. 모임의 장소. 자, 그러면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앉습니까? 뒤에 앉을까요? 뒤에 앉아요. 네, 성격이 쇠기 때문에 절대 앞에 안 앉습니다. 쫙 구석대기 뒤에 앉습니다. 그게 이 쇠예요. 자, 그 다음에 장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개성입니다. 개성. 천성은 평상시에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고 개성은 무언가가 탁 치고 들어오면은 내 몸에서 툭 하고 나오는 발산되는 그것을 개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개성이 장생이기 때문에 성질을 잘 낼까요? 성질을 잘 안 낼까요? 이 사람은. 잘 안내해야죠. 성질 잘 안 내요. 성질이 아주 얌전하고 느긋합니다. 왜 젖꼭지 물고 있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운이. 다음에 이제 요거 시지도 보라고 그랬죠. 여기가 절이 있느냐, 엉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끊어지느냐, 자식이 없느냐, 또 자식을 낳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이 임수가 이 축월에는 마찬가지로 쇠죠, 쇠.
여기서 쇠기 때문에 그대로 쇠입니다. 쇠.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공망을 한번 보라고 했죠. 공망. 자, 공망. 공치고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망이. 공망. 자, 공망이 뭡니까? 임신의 공망. 임신의 공망이 뭐예요? 임신의 공망이 술해입니다. 술해. 술해가 공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절도 아니고 공망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끊어버리고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의 12운성을 봤어요. 여기가 12운성이죠.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천간은. 요게 육신이죠. 육신. 나하고의 관계. 그걸 육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나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임수인 나하고 신금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오행에서. 금생수해서 나를 낳아주죠. 신금이 금생수해서 나를 낳아주는 인의 관계입니다. 인. 나를 낳아주는 것이 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인데 나는 양, 인은 그래서 음양이 만나서 정당하다 해서 정인이라고도 합니다. 정인. 정인은 엄마를 말해요. 다음에 이 신금도 마찬가지로 정인이 되겠죠. 정인. 다음에 이제 병화는 나하고의 무슨 관계입니까? 나하고의 수국화, 관계. 수국하니까 재성. 자, 내가 불을 꺼버려요. 수극화. 그래서 내가 찍어 누르니까 이것이 재입니다. 재. 자, 재는 재인데 무슨 재? 편재, 예. 나도 양, 여기도 양. 양 대 양이 뭉쳐서 한 양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치우칠 편자, 편재라고 그럽니다. 편재. 자, 편재. 편재는 정재하고는 달라요. 정재는 따북따북 들어오는 월급 같은 돈을 말합니다. 편재는 왕창 들어오는 것을 편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편재는 실제로 보면은 투기, 대출, 투자,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을 편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기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예. 네, 자, 여자입니다. 여자는, 자, 여성인데 편재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합니까? 못 합니까? 못하는 게 맞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편제가 아니고 정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음, 자, 편제는, 정제는, 편제는 아까 투기, 투자, 대출 뭐 이런 것인데 이 성격이 안녕하세요.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둥글둥글하지 않고 툭툭 치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체나 체나 귀신이라면 편재의 역할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편재의 역할을 그대로 해버려요. 그런데 사주를 딱 보니까 이게 용이면서 희신이다 그러면은 편재가 아니고 무슨 역할을 해버려요? 정제의 작용을 해버립니다. 정제의 작용. 자, 그래서 이제 둘러봐야 돼요.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는가를 둘러보셔야 돼요. 무조건 편재는 직장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체가 귀신이면은 편재의 작용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정제라 해도 편재의 작용을 해버려요. 또
희신과 용이라 하면은 편제지만은 이게 정제의 작용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용이지만은 희신이지만은 요게 체나 귀신이면은 무슨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편제의 작용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편제가 있고 인수가 있고 체와 용을 나눌 때는 어때서 가지고 옵니까? 이 월지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때는 체와 용으로 나눠져요. 예. 자, 그래서 이 월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이 체입니다. 체, 영원한 체. 왜? 이 계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체예요. 자, 축은 무슨 계절에 해당됩니까? 축. 축. 아까 공부했잖아요. 수의 계절. 해자축. 자, 해자축. 해자축.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요? 해자축에는. 물. 물인 임수나 계수가 나타나죠. 임수, 계수. 그래서 이것이 용입니까? 체입니까? 이게 체죠. 요게 체죠. 요게 체. 놀고 먹는 체라 이 말이에요. 요것이. 그러면은 체가 있으면은 반대편에 용이 있을 것이다. 용. 체는 놀고 먹는 놈이고 용은 일하는 놈. 일하는 놈이에요. 일하는 놈. 그래서 용은 저는 개미라고 그럽니다. 개미. 체는 배짱이라고 그래요.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알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미를 봅니다. 개미. 해자축 겨울의 반대편에는 무슨 계절이 있습니까? 주 사오미. 사오미 여름이 사, 있어요. 여름. 사오미. 왜? 그 추운 여름, 그 추운 겨울에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불. 그 불. 그게 써먹는 이 용입니다. 용. 사오미. 그래서 천간에 나타나는 것이 천간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뭐가 나타나요? 사오미 여름에는 병화하고 뭐하고 정화가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주를 봅니다. 편제인데 무엇에 해당됩니까? 불이요, 불. 용에 해당되죠. 용, 용. 요, 예. 자, 그래서 요게 편제지만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정제의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꼭 편제로 보지 마시고 이와 같이 용하고 희귀신을 봐서 아하, 이게 본래는 편제인데 이게 용이나 희신이기 때문에 정제의 역할 쪽으로도 가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희신과 귀신을 봅니다. 희신과 귀신. 희신과 귀신은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희자가 무슨 희자? 기쁠 희자예요. 기쁠 희자. 입떡 벌어질 희자. 무엇인가를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그게 희신이에요.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겠죠. 귀신이면은 이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심장 위에 큰 몸뚱아리가 찍어 눌러요.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고 헬딱거리죠. 그것을 기라고 그런다, 기. 자,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보기만 하면 나를 찍어 누른 놈이 나타나면 그러면 뭐, 어때요? 내가 볼 때는. 꺼리죠, 보면은. 힘들. 보기만 하면 고개가 돌아가 보죠. 예. 그래서 꺼리를 기자. 고개 돌려버릴 기자. 그 귀신입니다. 자, 그래서 희귀신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보는 것이에요. 체와 영을 달리 보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가 몇이에요? 스물아홉, 네? 스물아홉, 자, 스물아홉. 29이면은 자, 이 사람이 몇 살 단위로 대운이 바뀝니까? 봤어요, 혹시? 안 봤으면은 만세를 봐야 되고. 몇 살 단위로 바뀌는 거 안 봤어요? 대운수? 그러면은 얼른 봅시다. 대운수가 몇인가? 28, 38, 48 이렇게 가는데요. 아니. 몇 살 단위로 대운수가 바뀌는가? 10년 단위잖아요. 안 그런가요? 3살 단위예요? 10년, 10년. 아, 10살 단위예요? 자, 그러면 네. 10살, 20살, 30살, 40살, 선생님, 8단이래요, 8단이. 아, 8단위입니까? 아이, 그거 어떻게 잘 알아요? 보셔야지. 왜 그래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아, 이게 만세력에 보시면은, 제가 드린 이 만세력에 보시면은, 그 일간이 있어요, 일간. 예를 들어서, 어, 병자생이면은, 병자생이면은, 1996년생이에요. 왜? 96년 병자년, 신축월을 보세요. 음력으로 병자년, 보면은 96년이구나. 병자년, 신축월, 12월 달이죠. 신축월 임신일에 보면은 그 임신일의 밑에가 숫자가 있어요. 대운 해가지고 남녀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 임신월, 임신일, 자, 임신일이 임신일. 몇 페이지 봐야 되지? 임신일이면 여자라겠지요. 여자. 네. 여자니까 임신일 밑에 쭉 보시면 대운수에 8이라고 돼 있어요. 8. 그래서 8살 단위로 이렇게 바뀝니다. 대운이.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민속사주, 만세력인가? 아니. 요거. 만세력. 네. 만세력 212쪽. 212쪽. 212쪽 쭉 보세요. 신축이 있죠? 신축 맨 위에가 달. 신축월. 신축월. 여기 보이죠? 신축월 맨 위에가. 그 네. 신축월에서 쭉 보면은 저 끝머리에 임신일이 있어요. 임신일.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안녕하세요. 음력으로는. 1월 30일을 임신일 해가지고 남자는 2, 여자는 8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대운수입니다. 대운수. 이 숫자로 바뀌어요. 대운이. 자, 그래서 8살, 18살, 신축. 28, 38, 48, 이 8살이 되면은 이 월지가 바뀌어요. 월지가. 그러니까 저기 월주를 보고 몇 년 단위인가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월주를 일간. 일주면 임신인데. 예. 임신 맨 밑에 봐보시라니까요. 대운 해가지고 남녀 해가지고 숫자가 있어요. 남자는 2, 여자는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임신, 아직도 안 보입니까? 찾고 있어요. 아니, 뭐 예. 찾고 못하고요. 이거 보면 바로 보이는데. 그래요? 212페이지. 예. 첫 번째 1월 달에 신축. 그다음에 1월 달에 자, 신축. 여기에 보면은 30일 신축월 보면은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임신일이 있어요. 임신일의 맨 밑에 내려가면은 숫자가 있어요. 2하고 예. 8하고 2는 여기 앞에 오면은 남자의 숫자고 8은 여자의 숫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녀. 예. 남녀. 네.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예. 이제 봤어요. 예,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이 여성분이 이제 만 8살이 되면은 축월이 이제 바뀝니다. 축월이 바뀌는데 축월이 아니에요. 순행을 하면은 이제 무슨 월로 바뀝니까?
태어날 때는 축월이었지만은 만 8살에 되면서 바뀌어요, 이제. 수은행을 하면은 축 다음에 뭡니까? 인이죠, 인. 예? 다음에 묘, 진, 사, 어미 이렇게 수은행을 하면 이렇게 나가고 만약에 역행을 한다 그러면 축 이전에 뭐가 입니까? 자가 있죠, 자. 자 이전에 해가 있고 이렇게 가느냐 그것은 이제 여자가 태어나기를 무슨 년에 태어났어요? 양년입니까? 음년입니까? 양. 양년이죠, 양년. 여자는 음인데 양년에 태어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역행을 합니다. 역행을. 이렇게. 자, 신축에서부터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만 8살이 되면은 어떻게 갑니까? 병. 신에서 거꾸로 가니까 병 아니에요? 축 다음에. 축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자가 있죠, 자. 그래서 만 8살 교수님 왜 되면은 거꾸로 간다 병, 그랬어요? 그때. 거꾸로 가죠. 여성이니까. 여성은 거꾸로, 남자는 옳게 가요? 남자 나가면은 이게 양년이니까 남자가 양이고 양년이니까 옳게 가죠. 순행을 하죠. 그렇게 병이 병이 떠들었는데도 이해가 양이니까 아직 안 됩니까? 병이 양이니까 여자가 갑, 양이니까 갑을병, 거꾸로 간다고요. 양음양, 양의 양년에 태어났어요. 누가 여성이. 여자는 음인데 남자는 양이고. 그게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축에 역행을 하면 뭐가 됩니까? 신 앞에는 경이 있죠. 축 앞에는 자가 있죠. 그래서 경자로 이렇게 꼭 역행을 합니다. 만 8살이 되면은. 다음에 만 18살이 되면은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경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 기, 자 앞에는 해, 해가 있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에 28살이 되면은 이제 뭘로 바뀝니까? 무유, 무, 유, 무, 유, 아니, 무술이죠. 무술이죠, 술. 무술. 다음에 38살이 되면은 뭘로 바뀝니까? 음. 정, 유. 정유, 어. 아니,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묘 신윤술에 이거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그것뿐인데 그거 어려워요. 48살이 되면은 병, 신, 병신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여성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음력 나이는 28이고 양력 나이는 29. 이 사주에서는 만으로 봅니다. 만으로. 우리 나이로 안 봐요. 만으로 봅니다. 만 27? 근데 만세력에는 29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만으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만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990, 아까 몇 년이었어요? 96년에 양력으로 태어났는가요? 97년, 음력으로는 96년이고 양력으로는 97년이에요. 생일이 1월생이라. 자, 2025에서 1997년인가요? 7. 예, 양력으로 97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28이 맞습니다. 28. 예. 자, 그래서 28,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이 28, 요 대운에 와 있어요. 요 대운이 이제 내가 태어날 때는 축, 해자축,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무술, 신유술 해가지고 무슨 계절로 바뀌었어요? 가을, 가을의 계절로 바뀌어버렸죠. 가을의 계절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는 쇠였지만은, 축월이니까 쇠였지만은, 이제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술월. 술월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태어난 기운이. 자, 그래서 이미 술월에서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태어날 때는 쇠였지만은 지금은 관대, 무슨 힘을 가지고 관대예요. 있어요? 관대. 이미 술에서는 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대. 자, 관대.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관대. 내 기운이. 자, 관대. 이 관대는 무엇은 써먹고 무엇은 못 써먹는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어요. 자, 책 어디에 있냐면은 사주학 81쪽에 있습니다. 81쪽에. 81쪽에 82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까맣게 된데 관대는 반광 반왕으로 힘은 왕성하나 대가리가 비어있는 철부지 무모한 시기로 후견인인 인성과 나를 거들어주는 비거 활동부된 식상은 쓰되 재관은 못 쓴다고 돼 있어요. 자, 쓰는 것은 무엇을 씁니까? 인, 비, 식은 쓴다고 그랬어요. 못 쓰는 것은 해관. 재관을 못 쓴다고 그랬어요. 자, 재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성분이 관대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써먹고 무엇을 못 써먹어요? 인비식은 써먹고 재관은 못 써먹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을 봅니다. 지금. 지금. 지금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을사년이죠. 을사년. 자, 을사년 올 1년 동안 무엇이 나타나서 이 여성분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옵니까? 1년 동안은 지나갑니까? 이 을목이 지나가죠. 을목이. 이 을목이 이 임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수생목. 수생목하니까 식신상관의 관계죠. 네. 식신상관의 관계죠. 내가 낳았어요. 임수인 내가 낳았어요. 그리고 식신상관의 관계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상관입니다. 상관. 상관. 자, 1년 동안 상관이 나타나서 지나갑니다. 써먹습니까? 못 써먹습니까? 써먹어요. 써먹은다고 아까 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이제 관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내 힘이, 관대는 임비식은 써먹고 재관은 못 써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식신이 아니, 상관이죠. 상관이 나타났으니까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열심히 식신상관은 해야죠. 활동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해야죠. 돼요. 부지런히. 예.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야 써먹는 것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식상을 돈벌이에다가 몰두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돈벌이에다 몰두하면은. 돈벌이? 돈벌이에다 몰두한다는 것은 이 임수가 지금 관대예요. 관대. 관대는 어느 시기입니까? 학교 다니는 시기예요. 학교 다니는 시기. 그렇죠? 학교 네. 다니는 시기에 활동을 갖다가 재관, 재물이나 관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 재관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재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재관을 위해서 이 활동에 식상을 써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눈이 까대집어 가지고 여자는 남자만 찾고 찾으러 다니고 남자는 여자만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임비식은 식신상관은 써먹지만은 재관 쪽으로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벌이 쪽으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돈벌이는 안 해야 되냐? 아니죠. 내 손아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돈벌이는 내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에서 내가 돈벌이를 하는 게 식신상관 활동으로 써야지 큰
큰 아주 뭐 돈을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쓰면은 갖다 가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인이 두 개나 있어요. 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것은 이 인이 이제 뭐이냐에 따라서 인이 뭐이냐에 따라서 인이 채면은 이게 인이 공부를 하겠는데 학업이라 했는데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인이 채라 하면은 이미 체면 공부 안 하죠. 안 하죠. 인이 용이라 하면은 공부해요. 공부를 끊임없이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서도 하고 나이 먹어서도 공부를 하게. 그게 이 사주의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채냐 용이냐를 봅니다. 자, 이 임수가 어, 해자축, 해자축이 채죠, 채. 음, 해자축이 채면은 자, 이 신금은 채가 됩니까? 용이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까워요? 사가 용이고 수가 채입니다. 그러면 이 신금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신금, 금수, 물을 도와주면 체가 되죠. 자, 채를 도와주죠. 금생수에서 채를 예, 도와주죠. 그래서 무슨 예, 채? 소체. 소채. 그래서 이와 같이 인이 두 개나 있지만은 공부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공부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 인이 써먹은다고 그랬어요? 못 써먹은다고 그랬어요? 이는 써먹어요. 아, 써먹습니다. 써먹어. 요것도 써먹고, 요것도 써먹고. 이 인이 이렇게 써먹으면은 이 인은 엄마도 되고, 보약도 되고, 밥도 되고, 공부도 되고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보약으로 본다 하면은 이 사람이 병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병이 침범을 해요, 못 해요? 보약이면 병이 침범 안 해요. 병이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오면은 벌써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약으로 딱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 사주 자체가.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인이 있으면은 또 못 써먹는 것도 써먹게 돼요. 인이 있으면은 이 인은 뭐다고 상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 관인 상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관인 상생. 자, 아닌 상승? 관하고 인하고는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은 아버지요, 인은 엄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사주에 인이 있기 때문에 자, 관은 못 써먹는다 그랬어요, 재관원이. 그러나 이 관이 무엇 때문에 내가 써먹을 수 있게 돼요? 인 이와 때문에, 같이 신 인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관은 딱 만나면은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는 희신입니다. 희신. 희신의 역할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관이 만약에 이게 회사에 다닌다 하면 관이 누구예요? 이 여성분의 관이 상사, 상사죠. 직장 상사. 상사. 회사의 사장도 되고 이런 음, 사람들이 처음에 딱 보면은 아이고 무서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괜히 무서워 상사가.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정한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해 줍니다. 그게 이게 인이 있으면은 관인상생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귀신이 희신으로 변하면은 덕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덕이. 그래서 관의 덕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게 예, 남자라 하면 어떻겠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상당히 무섭고 껄끄럽고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시내놓고 보니까 정말 다정해요. 다정해. 남자가.
그게 이게 관인상생이에요. 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 것은 다 풀었어요. 이제 통변만 남아있는데 통변을 제가 막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거기 사주를 보는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만 몇 개 해주시면 돼요. 홍 원장님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게 뭐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겠는가? 결혼은 언제 할 것인가? 그런 거죠. 지금 무슨 대운에 와 있어요? 지금 무술, 무술 대운이 무슨 대운이에요? 무술이 관대고, 뭐가 아니, 되는지. 술. 신유술이 뭐예요? 금이죠? 금이죠? 신유술이 그래서 금생수에서 무슨 대운이에요? 금생수, 그러니까 인수 대운이에요. 인대운. 인대운. 예, 인대운에는 혼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그러나 이 저 때문에 못 엄마가 왔다고요.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 인대운에는 무엇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공부도 관도 써먹을 수 써먹을 있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아, 예. 관도 써먹을 수. 그래서 관이상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대운인데 관이 나타나면은 바로 딱 채가 버려서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관이 나타나는 해, 또 관이 나타나는 달에. 자, 그래서 이제 또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는 어떻겠는가? 올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상관이 나타났죠. 상관이 나타났죠. 그래서 올해는 남자 운이는 없어요. 그러나 월운에서 봅시다. 월운에서. 1년간 지나가는 연운에서는 없지만 월운에서 지금 갑신월이에요. 자, 갑신월. 뭐가 나타났어요? 갑목이 나타났죠. 나하고 관계가 뭡니까? 임수하고 관계가. 음, 수생목 하니까 이게 식신입니다. 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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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남자가 아니네. 다음에, 다음에 이제 갑, 을, 의류월. 다음 달이 의류월. 의류월에는 상관. 이것도 아니네. 그 다음 달에 병, 올해는 아닐 거예요. 예. 병. 이제 그러면 올해 빼버리고 내년을 봅시다. 예. 내년에는 뭐가 나타나요? 병, 내년에 뭐가 나타납니까? 병오가 나타나죠. 병오. 내년이 병오년 아닙니까? 병원년, 병오년이죠. 자, 나타나는 것이 병이 나타났어요. 나하고의 관계가 뭡니까? 완전히 수국 저긴데. 화에서 재가 되죠. 참. 재. 자, 그래서 에이, 이 해도 별로네. 남자가 아니네. 한, 그런데 한지. 여기서 이제 월을 봅니다. 월. 월에서 혹시 관이 나타나는가? 보실 수 있죠? 내년에 첫 번째 월이 무슨 월입니까? 내년에 무슨 월이에요? 경인월입니다. 뭐겠지? 경인월. 자, 내년에 경인월. 지워버리고 갑시다. 네? 내년에 누구요? 경인월. 여기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났어요? 관장님한테 여쭤보실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이 나타났는데, 자, 나하고 임하고의 관계가 뭡니까? 금생수에서 이게 수생, 인이죠, 인. 금생수, 자, 그래서 이건 아니고. 수생, 경, 인, 금생수. 신, 묘. 자, 요것도 인이니까 안 되고. 다음에 임. 요거는 비견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개, 갑재 이것도 안 되고. 당분간 아닌가 봐요. 경신, 임계, 그 다음에 갑. 갑이 뭡니까, 갑이?
수생목 하니까 식신상관이죠. 요것도 안 되고 얼른 안 나타나네. 예, 보지 마세요. 예, 당분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들어요. 예, 보시면은 예, 남자가 어느 때 나타나는가. 그 남자가 이 임일간이 눈에 보기에 얼마나 멋있고 이쁘게 보이는가. 그것을 찾아보면은 바로 혼인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사항,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의문사항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돌리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